시골에 사는 거에 비해서 도시에 살 때 전 세계 어디서든 조현병의 확률은 2배 높아요. 우울증과 불안증은 선진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증도 도시에서 살수록 더 높죠. 요즘에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갈수록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이 계속 치솟고 있는데 도시 집중과 관련해서 뇌과학적으로 고려점도 있을까요?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한 42억 명, 그러니까 세계 인구의 절반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하고 2050년까지는 약 68%가량이 도시에 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도시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상반된 결과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의료 접근성은 도시가 훨씬 높다. 그래서 정신의학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치료를 좀 잘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도시가 자극이 많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는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다만 시골에 사는 거에 비해서 도시에 살 때 전 세계 어디서든 조현병의 확률은 2배 높아요. 우울증과 불안증은 북반구 대부분 이제 선진국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에서는 우울증과 불안증도 도시에서 살수록 더 높죠. 그러면 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이 도시에서 자라고 살고 있는 게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기능적 뇌작이 공명 영상이 있는데, 솔직히 PD님이 지금 산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PD님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계에 들여다놓고 산수 문제를 조금 어려운 걸 풀게 해요. 그런 다음에 헤드폰으로 또 틀렸어 막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뭐 산수 문제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막 불안해하면서 막 편도체가 막 과활성화돼서 반짝반짝반짝 거기 혈류가 막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그런 상황 속에 많이 놓여 있고 그거 굉장히 신경 쓰는 상태라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서울은 그게 심한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유전자 중에서도 후성 유전학이라는 게 있어요. 유전자의 발현을 변하게 하는 건데 뇌에서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또 특히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은 어떤 단백질이 발현될 것인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뇌가 변하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결과나 연구들을 보시면은 자녀를 이제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어린아이들은 특히 후성 유전학적인 변화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뇌에서는 지금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군지나 서울에 있는 게 꼭 대학 가는데 유리하지도 않아요.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직장이랑 이제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게 시골이 또 자살률은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럴까? 시골은 좋고 도시는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률은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농촌에서 더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런 데에는 이제 원인을 다양하게 찾고 있는데요. 자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숭고한 결과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살을 딱 결심하고 나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치명적인 그런 도구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결정 인자일 거거든요. 그래서 농촌에는 이제 살충제도 있고, 그래서 또 미국 농촌에는 총기 같은 것들이 더 쉽게 있으니까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농촌의 65% 정신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치료를 못 받고 있고 방치되다가 이제 그런 결과에 다다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시골에 정신과 전문의의 비율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살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여건이 되면은 시골이 정신 건강에 특히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솔직히 주변에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있어야지 돈을 벌고 이제 향유할 수 있는 이벤트도 있고 하는 건데, 그냥 수도권에 살아야 한다면은 대안이 있을까요? 그런 대안을 한 가지 얘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팔로알토 가보셨어요? 팔로알토가 이 서울에 비하면은 진짜 그냥 소도시 느낌이에요. 뭐 세련되고 그러긴 했지만, 그치만 이제 도시잖아요. 근데 팔로알토를 산책하게 한 사람 90분 동안, 그 캠퍼스 내가 굉장히 뭐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언덕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를 90분 동안 산책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추 사고의 양이 줄었는지 봤어요. 반추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참조적 생각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오늘 또 뭘 잘못했지? 뭐 이러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반추 사고의 양이 훅 줄어들고요. 뇌의 활성도도, 뇌의 혈류량도 이제 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과거에는 나는 왜 걔랑 헤어졌을까? 나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생각 막 많이 있을 때 그냥 산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공원에 한번 갔다 왔는데 머리가 좀 맑아진 경험,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면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자연을 산책하면 확실히 이 뇌 디톡스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뇌인지 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는 권위가 있지만 투자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권위를 두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저를 이제 빌어서 투자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서울숲, 경의선 숲길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강뷰 때문만은 아니에요. 녹지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도 보면 안전상의 이유 때문인지 요즘 나무가 별로 없는데, 트리 캐노피라고 해서 가로수 같은 아주 큰 나무 있잖아요. 그런 큰 나무가 있으면은 정신 건강에 확실히 도움이 된다. 그거는 이제 호주에서 연구로 증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열된 내가 반복되는 생각이 좀 식혀진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뭔가 더 개인의 내면에서는 변화가 어려울까요? 정말 이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이 정말 어떤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뇌에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핫 시스템이 있고 콜드 시스템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핫 시스템, 아까 전에 편도체에서 막 불안해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꺼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전두엽에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산책하는 법, 이런 거는 핫 시스템을 좀 이렇게 누겨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콜드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면 그 사회적인 위협, 사회적인 평가 이런 상황에 내가 드는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게 있을 때 일단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뇌영상 기계에 들어갔는데 산수 문제를 막 풀어요. 그런데 산수 문제 계속 틀렸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막 들면서, 일단 감정이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정말 이 산수 문제도 못 푸니까 정말 무능한 사람이고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그 생각과 감정이 들 때 그거는 진실이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려요. 내가 드는 생각은, 나에 대한 생각은 맞는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그거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산수 문제를 못 풀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능하게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당혹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면은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건 과잉 일반화잖아요. 산수 못해도 글 잘 쓸 수 있고, 촬영 잘할 수 있고, 편집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라는 거를 그냥 순간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이 감정에 대한 메타인지, 이런 걸 연습해보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고요. 가로수길에 어느 날 나갔어요. 그랬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좀 웃는 것 같아.
내가 좀 오늘 좀 옷을 촌스럽게 입었나? 이런 생각이 또 들면서 나는 어차피 오늘 친구를 만나러 가도 또 별로 좋은 효과가 안 나타날 거야. 그냥 오늘 아프다 그러고 집에 들어가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생각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내가 그렇게 주목해서 보이지 않아. 이걸 스팟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데 스팟라이트 이펙트가 나한테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생각과 감정에서 거리가 생기고 불안하고 이 사회적으로 위협돼서 너무 힘들고 평가받는 게 힘든 상황에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힘, 내면의 힘이 키워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숙제 하나 드릴게요. 네, 오랜만이죠, 숙제. 옷을 아무렇게나 입으세요. 머리도 감지 말고, 마스크도 끼지 않고, 그 다음에 공원에 나가요. 벤치에 아무렇게나 들어 누워요. 한참 누워 있어 봐요. 그러면은 많은 생각이 지나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쟤는 백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의외로 한 10분에서 50분 거기에 누워있다 보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한번 느껴보시는 거를 오늘 숙제로 드릴게요. 그러면 이 핫 시스템도 좀 끄고 콜드 시스템을 좀 강화해서 이 뇌를, 도시 생활에 지친 뇌를 디톡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